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바미 신발 홍지아입니다. 오늘은 원화와 위안화의 상대적 가치를 매트릭스 분석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초강 달러 시대 돈의 흐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화 가치와 위안화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환율을 얘기할 때는 늘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금, 은과 같은 실물 제품과 비교했을 때의 가치. 그러니까 근본위 제도였을 때의 달러 가치, 근본위 제도였을 때의 원화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지만은 달러나 위안화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 환율이라는 것이 되게 상대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서 그 가치 원화 화폐의 가치라는 것은 늘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화의 가치 원화와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가치 어떤 것이 더 강하고 어떤 것이 더 약하느냐를 비교했을 때 그러한 상황들이 왜 벌어지고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냐, 그리고 현재는 어떤가, 앞으로는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사분면은 강한 원화 가치와 강한 위안화. 이거는 한국과 중국 경제의 상대적인 호조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가치가 통화가 세되는 것은, 강화되는 것은 경제가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좋다는 것은 중국의 내수 기반 경제가 확립됐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 벗어나서, 그 영향에서 벗어나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그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고 미국의 영향을 덜 받는다. 그러한 경우에 강한 원화 가치가 확립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한국의 원화 가치가 강할 때는 어떠느냐, 글로벌 공급망 다양화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셌다는 거죠. 지나치게 높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은 애초부터 경제적 파트너가 될지언정 정치적인, 외교적인, 군사적인 파트너가 될 수는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러한 불안감은 늘 있었지만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생기면서 그것이 본격화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원화 가치가 강해졌다는 것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지역과의 경제적 협력을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위안화가 강하고 원화가 약할 때 이때는 어떤 경우냐, 한국 경제는 난조를 보이는 거죠. 그 대신 중국 경제는 호조를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내수 기반 경제에 확립한 거죠. 그러니까 제조 2025나 뭐 이런 것들이 성공하고 시진핑이 3기 집권도 성공적으로 갈 수 있고 그러한 경우죠. 그리고 반도체나 뭐 이런 제조업들도 성공하고, 그리고 반면에 한국은 중국이 그런 것에 성공하면서 한국이 부진했을 때 아주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한국의 원화는 강해요. 근데 위안화가 약해. 어떤 경우? 한국 경제는 호조고 중국 경제가 난조일 때, 중국 경제가 부진할 때,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중국 경제가 부진해졌을 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 반도체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지금 미국이 중국 경제를 억누르려고 하죠.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제대로 못 벗어났을 때 중국 경제는 부진하고 위안화는 약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이 다양화에 적응 성공했을 때, 이럴 때 원화 가치는 강해집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마지막 사사분면, 위안화도 약하고 원화도 약하고,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이 둘 다 죽쓰는 거예요.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에서 결국은 미국을 극복 못하고 중국 경제가 파산에 이르렀을 때,
근데 그 다음에 한국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에 적응이 부진했을 때, 현재의 어려움에서 혁신을 못했을 때, 이러한 경우 한국 경제도 약해지고 중국 경제도 약해지겠죠. 그렇다면 현재는 어떠냐, 미래는 어떨까요? 자, 보실까요? 현재는 3, 4분면입니다. 3, 4분면. 원화 가치는 강하고 위안화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실까요? 이 도표는 최근 1년 동안 원화와 위안화의 달러 대비 환율의 변화입니다. 지금 작년 요때는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가치가 가장 강했죠. 킹 달러라고 하면서 모든 통화에 비해서 달러 가치가 강했습니다. 이때 한국 돈은 1,400원까지 올라왔었죠. 그때도 이제 위안화도 이제 7.22위안까지 갔어요. 그리고서는 계속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대 가치가 다른 통화는 강해지고 있는 면을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국의 위안화는 비교적 고른 상태에서 오히려 조금씩 강해지는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위안화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이 많죠. 특히 한류 경제, 저는 한류 문화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것을 아주 큰 긍정적인 면으로 봅니다. 아마 한류 때가 있어서 한국은 다음 시대에 경제나 문화의 리더로 부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어때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 계속 혼돈을 보이고 있죠. 물론 중국이 여러 가지 강한 면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중국도 미국에 수출해서 돈을 벌어야지 중국 경제가 흘러가죠. 거기다가 중국의 엄청난 내수 국내 부채, 이것이 중국 경제에서 정부의 어떤 뭐랄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여력을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는 계속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위안화의 상대적 가치는 계속 이 3, 4분면을 따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것은 어디를 보시면 돼요? 초강달러 시대 돈의 흐름을 읽어보시면 잘 알게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원 위안화의 상대가치 매트릭스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비방민 신발의 홍재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